5, 6 TV 오늘 문법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요, 고급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 3가지가 오늘 한꺼번에 나왔어요. 을, 바에야. 정말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 고급 토픽에는 정말 빠지지 않는 문법, 그죠? 을, 바에야. 그리고 을법하다, 을 여지가 없다. 이 2개는 너무 쉬운 문법이죠. 을법하다, 을 것 같다와 거의 비슷한 문법이에요. 우리가 초급에서 배웠던 초급, 중급, 고급 계속 모양만 살짝 바꿔서 새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문법? 그런 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을 여지가 없다, 을 필요가 없다 하고 바꿔도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문법이니까 어려운 문법은 아니고요. 을, 바에야. 요것이 문제예요. 그죠? 들어가서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 산으로 올라갈 때, 정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고지가 바로 저기다. 가장 높은 곳. 그죠? 여러분도 고지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을, 바에야. 일단 요것이 어떻게 우리가 대화문에서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일단 보세요. 그래서 을, 바에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자, 동아리에서 여행을 간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골, 시골, 오지로 간대요. 오지라는 건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교통도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안 살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섬을 무인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다가 아닌 육지, 이런 곳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오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되겠죠. 그러니까 자, 동아리 여행을 오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갈 바에야, 자, 뒷문장,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이쪽으로 간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뒤쪽을 선택한다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뒤를 선택하겠다. 왜? 앞이 싫으니까. 그럴 때 을, 바에야예요. 아시겠죠?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이유예요. 그죠? 그랬더니, 자,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그런 조용한 곳으로 가면 재미있을 법한데, 을법하다. 아까 을 것 같다랑 비슷하다고 했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데 추측을 하는 거죠.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하고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시 대답을 해요. 전체 의견으로 정해진 거니까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겠지만,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근데 이미 정해진 거니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예요. 여지라는 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돼요. 왜? 너무 오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이 바로 오지거든요. 정글 같은 곳, 그런 곳도 오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지로 간대요. 되셨죠? 을, 바에야, 을법하다, 을, 여지가 없다. 여지라는 건 어떤 가능성,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무슨 다른 것을 할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얘기하죠.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보세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쪽을 선택하겠다. 앞쪽은 더 싫다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요. 그럴 바에야 굶는 게 낫겠어요. 자, 굶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앞에가 더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한번 다시 보세요. 2번째 문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바에야 혼자 살겠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과 최상, 최고는 다르죠. 최상 또는 최고, 이거는 가장 좋다라는 얘기. 근데 최선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최상, 최고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앞은 더 싫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럴 때 을바에야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여태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문법은요. 꼭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화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문법이에요. 앞에 이런 거 할 바에야 안 할 거야. 뒤를 선택해요. 그 선택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선택은 아니지만 이라는 의미.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봅시다. 역시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쓸 수가 없어요. 뭐 예쁘다, 예쁠 바에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예문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앞에 재미없는 영화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나 볼래요. 나보다, 그죠? 그거 나보다, 하나보다의 그 나보다 아니죠.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뒤에 썼지만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그 뒤에 거, 그거 나 하자. 그냥 좋진 않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면 없으니까 국수나 먹을까요? 나. 처음에 먹고 싶었던 건 라면이잖아요. 그 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가 아니라 그거나 선택하겠다라는 의미. 그러면 재미없는 영화를 볼 바에야 그냥 집에서 TV나 볼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래요. 이런 거. 영화 보러 갑시다 하는데 재밌는 영화가 없어. 아유, 그 영화 볼 바에야 안 갈 거야.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죠. 다음, 남의 도움을 받을 바에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어요. 면 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그죠? 없는 대로, 그냥 불편한 대로, 가난한 대로 그냥 살 거예요. 남의 도움은 받기 싫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 자기 스스로를 존재하는, 그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존심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금방 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존심.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자존심. 여러분들도 다 알죠?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기 싫은 거죠. 남의 도움을 받을 바에야 그냥 뭐 굶겠어요.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뭐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남의 도움 받기 싫어요. 을바에야. 이럴 때 쓰시면 정말 좋은 문법이에요. 자, 또 아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바에 혼자 살겠어요. 이거랑 좀 비슷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바에야 혼자 노는 게 낫지. 혼자 논다. 혼자 논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 보내고 뭐 재미없는 시간 억지로 그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게 낫다. 자, 그런데 뒤에는 항상요. 기억해야 할 거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픈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선택을 할 때 쓸 수는 없어요. 이 문법은.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힘들게 공부할 바에야 휴학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밤새서 숙제도 하고 뭐 보고서 쓰고 뭐 발표하고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할 바에야 좀 휴학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휴학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휴학 안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을바야 요럴 때.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을바야 몰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휴학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에요. 자기가 자기 상황을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좀 이유를 설명할 때 좀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을바야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지루하기만 한 소설책은 뭐예요? 읽다 아니면 보다겠죠. 만화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루하다. 재미없는 거죠. 지루해. 영화도 보기 지루해. 그러면 졸립죠.
또 소설책, 정말 지루한 소설책은 읽을 수 없죠. 그러면 만화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부정의 의문을 하면 그 반대, 강조가 된다는 거. 이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다라는 거죠. 낫다. 그래서 일반 문장으로 쓸 때 그냥 낫다, 반대로 쓰시면 낫지 않을까? 이거는 대답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루하기만 한 소설책을 읽을 바에야. 그죠? 동사에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만화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화책을 보는 게 나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쓴다고요? 더 강조가 돼요. 그냥 일반 문장보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쓰는 그 대화 그 방식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하다, 믿다죠? 믿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표현 대화문에서 참 종종 써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뭐 어떻게 더 하겠다. 뭐 옆집 개가 어떻게 하겠다. 개하고 비유하는 그런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을 바에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을 바에야 강아지를 믿는 게 나아요.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강아지가 더 낫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동물에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강아지나 개 써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뭐 동물 중에 사람이 가장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사람들의 착각일 수도. 자, 강아지를 믿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여기에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나쁜 짓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죠. 여기다가 사기꾼을 믿을 바에야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자, 다음 문제. 아무리 차비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죠. 그죠? 빌릴 바에야 그냥 걸어서 갈래요.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요 표현을 안 쓰고 차비가 없어요. 돈을 빌려야 해요. 그럴 때 돈을 빌리다라는 표현 아니고 손을 내밀 바에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손을 내밀다. 이거는 자 그냥 직접 표현에 그냥 손을 내미는 것도 있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손을 내민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차비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바에야 그냥 걸어서 갈래요. 이렇게 써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어의 고급에서 꼭 넘어야 할 산이 관용 표현, 속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죠. 관용 표현. 그 뜻 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관용 표현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고 할 때 광범위하게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용 표현들을 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그걸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용 표현은 이 신체 관련 관용 표현이에요. 손, 발,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아니면 얼굴이 두껍다, 귀가 얇다, 그죠? 입이 가볍다. 이런 신체 관련한 관용 표현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 관용 표현, 다른 것까지는 굉장히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꼭 하세요. 왜? 일상생활 대화에서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속담도 그렇지만 자, 손을 내밀 바에야, 돈을 빌릴 바에야. 그렇죠? 이것도 역시 자존심 강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사람, 아쉽다. 그 아쉬운 소리거든요. 아쉬운 소리. 자, 다음 문제. 지금도 늦었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께 야단을, 자, 야단을 하면 올 수 있는 동사 뭐예요? 야단을 맞다죠. 야단을 맞다와 야단을 치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반대죠. 사람이 반대. 그죠? 야단을 치는 사람, 내가 야단을 쳐요. 저 사람은 야단을 맞아요. 이 정도는 너무 쉬워요? 알았어요. 야단을 맞다, 꾸중을 하다, 꾸중을 듣다. 그 다음 뭐예요?
혼이 나다, 혼을 내다. 요 세 표현 다 각각 쌍이 있죠. 반대 표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의어 비슷한 표현을 고르십시오 할 때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아버지께 하면 야단을, 내가 아버지를 야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뭐예요? 맞을 바에야. 야단을 맞을 바에야 좀 더 놀다 가는 게 어때요? 지금 가도 야단 맞을 거면 더 놀다가 가서 야단 맞는 게 더 놀기라도 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여기에 지금도 늦었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 바에야 여기에 어차피라는 부사를 쓸 수 있죠. 어차피 지금도 늦었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 바에야 좀 더 놀다가 가는 게 어때요? 어차피 야단을 맞을 거니까. 어차피 요럴 때 쓰는 부사 아시죠? 그래서 야단을 맞다, 야단을 맞을 바에야. 그러니까 좀 더 놀다 가는 게 어때요? 최선의 선택인지 아닌지 이 상황은 좀 그러네요. 이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앞쪽은 더 싫기 때문에 뒤를 선택한다. 이때 을바에야. 이제 좀 아시겠죠? 을바에야.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는 게 낫겠어요.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침묵이에요. 입을 딱.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할 바에야. 소리를 하다. 소리를 낼 바에야. 내다도 되죠. 그죠? 소리를 내다, 소리를 하다. 이건 뭐예요?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할 바에야. 같은 표현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는 게 더 낫겠어요.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이건 더 안 좋아. 앞에는. 그럴 때. 그러니까 뒤를 선택하겠다. 할 바에야. 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소리만 할 바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 하지 마세요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소리만 하다, 말만 하다 같은 말 되셨죠? 그러면 자, 토픽 형태의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여기 공통 단어로는 묵다가 나오니까 빈칸에 묵다를 넣고 연결 표현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춥고 형편없는 곳에서 형편없다, 아주 나쁘다예요. 형편없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보잘것없다. 이 표현하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도 되죠. 별을 볼 일이 없다.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보잘것없다도 별로 볼 게 없다. 그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 형편없다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자, 춥고 형편없는 곳, 아주 나쁜 곳이라는 얘기죠. 묵다는 뭐예요? 묵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묵다,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다. 그런데 내 집에서 자는 건 묵다를 쓸 수 없어요. 여행을 가서 아니면 남의 집에서 이럴 때 묵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다는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지내다. 그렇죠? 지내다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임시로 자는 것도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자는 것도 자는 거 같이 쓰니까 자다도 여기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춥고 형편없는 곳에서 묵는다면 이건 안 좋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호텔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여행을 가서 쓸 수 있는 이야기겠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취향,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이렇게 묵는 잠자는 곳을 굉장히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주 거기에 돈 들이는 건 아깝고 다른 거에 돈 들이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 더 많은 곳을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취향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춥고 형편없는 곳에서 묵을 바에야. 너무 이렇게 묵는 거 싫어. 좀 좋은 곳에서 자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더 좋다.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의 이유. 우리가 복습. 굉장히 좋은 복습이죠. 거들랑. 고급 문법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거들랑. 어디 가거든. 이런 거죠. 백화점에 가거들랑 다른 거 좀 사다 주세요. 가는 김에 어떤 그런 의미. 가거든. 그렇죠?
그 같은 문법이죠. 그 다음에 묶는 건 고사하고는 같은 표현 뭐라고 했어요? 기는커녕. 기억나시죠? 그래서 묶기는커녕 하면은 네 뭐예요? 항상 예문으로 제가 10번을 더 얘기한 거. 커녕의 예문은 뭐예요? 10,000원만 빌려줘 했더니 10,000원은커녕 1,000원도 없어. 요거죠. 10,000원은 고사하고 1,000원도 없어. 그 더 큰 거, 작은 거 고사하고 쓸 수 없겠죠. 차치하고는 뭐예요? 그건 내버려 두고 다른 거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차치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을바예요. 묵을 바에야 앞에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뒤에 걸 선택할래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거보단 나아요. 이럴 때 을바예요. 되셨죠?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표현 을법하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그럴만하다, 그럴 것 같다, 그럴 때 쓰죠. 그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믿을 법하네요. 믿을 듯하네요. 믿을 것 같네요. 그죠? 믿을만 하네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실제 그렇진 않지만 추측을 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을 법하다. 믿을만 하다. 아니면 믿을 것 같다. 다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을만하다에 쓸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영수가 좋아할 법도 한데 왜 싫다고 했을까요? 이유를 모르겠네.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좋아할 만한데. 좋아할 만한데. 그죠? 요 문법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동사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을법하다. 아직 하지 않은 거니까 과거나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을 형태로 나온다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어의 재밌는 거. 과거인데도 이렇게 쓰죠. 과거형.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과거면 과거로 쓰면 좋은데 과거인데도 현재로 쓰거나 미래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예문 볼까요? 일을 잘했으니 칭찬을 받을 만한데, 받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으니 답답할 일이네요. 답답하다. 일을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고 내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답답하다. 그렇죠? 칭찬을 받을 법한데, 을 것 같은데, 근데 을만한데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다음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인데,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데 왜 화를 내세요? 을법하다. 네. 입말, 글말을 다 씁니다. 말할 때, 글 쓸 때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여러 번 사과를 했으면 그 사람도 화를 풀 법한데, 이제 화를 풀 것 같은데, 풀만한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죠? 을법하다. 을 것 같다. 을만하다. 다 되죠. 다음.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럴 법하네요. 그럴만하네요. 그럴 것 같네요. 다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꿨어도 의미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을만하다와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을 것 같다 의미하고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을 것 같다보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쪽이에요. 그죠? 단순히 을 것 같다는 단순한 추측이죠. 근데 을만하다에 을 것 같다라고 쓰면 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민수 씨는 사업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니로 끝날 때는 항상 뭐가 숨어 있는 거? 가가 있는 거죠. 민수 씨는 사업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하면 여기서 그만하면이 그만 멈추는 그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면 그렇게 그렇죠? 그만하면 뭐 할 법도 한데 네 만족 사업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만족할 법도 한데 여전히 부족한가 봐요. 뭐 더 열심히 한다거나 뭐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정말 뛴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하고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서 볼 때는 아 이제는 만족할 법도 한데 만족할 만한데
되시죠? 을만하다와 거의 똑같이 바꿨어요. 다음 문제. 아침부터 날씨 이야기네요. 구름이 많고 잔뜩 흐리다. 잔뜩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많이 뭐 넘칠 정도로 끝까지 뭐 이런 의미죠. 잔뜩 흐린 걸 보니까 눈이 오다죠. 눈이 내리다도 되고, 그러면 눈이 내릴 법한 날씨네요. 이럴 때 쓰죠. 을법하다. 왜 을법하다를 쓸까요? 예전에 한번 어떤 학생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법이 왜 여기 나와요? 네, 글쎄요. 을 것 같다, 을만하다의 의미예요. 자, 잔뜩 흐린 걸 보니까 눈이 내릴 법한 아니면 눈이 올 법한 날씨네요. 그렇죠? 어떤 동사를 쓰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겠죠. 다음, 영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으니, 자, 수치심. 아주 창피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예요. 모욕감. 목욕이 아니에요. 모욕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다. 그렇죠? 굉장히 창피를 당했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깎이다. 그렇죠? 내가 나를 지키는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그럴 때 그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뭐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남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 부끄러운 일이 생긴 거. 그러면 수치심을 뭐해요? 수치심은 느끼다를 쓸 수 있어요. 수치심을 느끼다, 느꼈을 법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얻을 법한데. 근데 이걸 그대로 느낄 법한데 이렇게 써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 느꼈을 법한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안심이 됩니다. 예. 수치심을 느끼면 어떻게 행동이 좀 달라지겠죠. 좀 자신감이 꺾인다거나 기가 죽는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안심이 된다. 걱정했었는데, 그렇죠? 우려를 했었는데, 우려하다, 걱정하다라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다, 창피를 당하고 느끼는 것이 수치심. 또 자존심을 상했을 때 모욕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느꼈을 법한데, 을법하다, 을만한대로 바꿔 쓴다고 했어요. 다음. 자, 그 사람은 부자라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 그죠? 전혀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인색한 사람인가 봐요. 인색하다. 다른 말로 우리가 명사를 써요. 구두쇠라는 구두쇠. 제가 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어떤 학생이 구두를 쇠로 만들어서 구두가 떨어지지 않아, 닳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구두쇠라는 건 돈을 안 쓰는 사람. 그렇죠? 무조건 안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절약하는 사람. 그런데 요걸 또 예전에 그 역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자린고비라는 이 말도 돈을 안 쓰는 사람의 의미로 써요. 지금 저 자린고비. 또 하나 요즘은 아니고 좀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건데 짠순이 짠돌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시던데 짜다. 우리가 소금 맛이 짜죠. 돈을 안 쓰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짜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짠순이. 여자는 순 붙여요. 한국 어떤 이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는 뭘로 붙일까요? 돌이에요. 돌. 그렇죠? 그래서 짠돌이 하면은 남자, 짠순이 하면 여자예요. 요게 같은. 그게 인색하다예요. 형용사로. 그렇죠? 인색하다. 돈을 안 쓰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부자라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법한데,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문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지만,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꼭 부자라서 도와주는 건 아니죠. 나도 먹을 게 없어도 같이 나눠 먹자.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인 건데, 네. 부자들은 오히려 더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 돈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도와줄만 한데, 그럴만 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정말 인색한 사람인가 봐요. 다른 말로 인색한 사람? 정말 구두쇠인가 봐요. 정말 자린고비인가 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올해 업무 실적도 좋고 판매 상황도 많이 나아져서 월급이 자 보세요. 월급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업무 실적도 좋아. 일 잘했어.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상황도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면 어때요?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월급이 오를 법한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월급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월급이 오를 법도 한데, 오를만 한데, 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네. 그쵸? 을 것 같다보단 을만하다 쪽이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실적이 좋다. 실적이라는 건 그 일한 것이 많이 쌓이다. 그죠? 실적이 많이 쌓이다. 그죠?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 일을 잘했던 것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죠? 업무 실적. 업무 능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업무 능력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능, 능력. 근데 실적은 일을 해서 나온 결과.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토픽의 문제로서는 자, 있는, 있다를 썼어요. 그러면 인기가 있다. 당연히 인기가 하면 있다죠. 영수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 그럴 만한데 왜 여자친구가 아직도 없지? 아마 이 사람만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영수는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인기가 있을 만한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있을 법한데, 가 되겠죠. 다시 한번, 영수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다. 그렇죠? 예의가 바르다, 예의도 바르다. 바른 사람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한데, 아니면 인기가 많을 법한데. 그렇죠? 근데 왜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있는 터라 그런 상황, 터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있기로 선이 하면 앞에 거는 인정은 하지만 뒤에는 그 반대 상황이 오는 거. 있을 바에야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걸 선택을 하겠다. 그럼 여기는 그건 아니죠. 그럴 것 같다. 그럴 만하다니까 있을 법한 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을 여지가 없다. 뭐예요? 여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음. 보세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생각할. 여기에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자,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더 들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봅시다. 자, 그 일은 이미 끝난 일. 그러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어떤 말하는 대화 자리. 그러니까 개인끼리 얘기하는 그런 일상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자,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므로. 여기, 역시 이것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어서니까, 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런데 무로는 공식적인 자리에 대화라던가 아니면 발표할 때 아니면 글말, 장문 글 쓸 때. 그렇죠? 한국어는 그러니까 글 쓸 때 쓰는 말, 글말, 그리고 말할 때 쓰는 말, 입말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좋은 글쓰기 할 수 있어요. 고급 글쓰기에서는. 그렇죠? 자, 그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명백한, 확신한, 누가 봐도 확실한, 명백한 제 실수이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일반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직장이나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선생님과 이렇게 공적인 관계,
아니면 발표나 보고서 쓸 때, 요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무로.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명백한 제 실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무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제 실수이므로이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두 사람의 말다툼에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요거는 뭐예요? 끼어들 필요가 없었어요 보다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쪽이 더 맞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말다툼, 나 말고 두 사람이 서로 말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이에 하지마 라고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끼어들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이에 앞차와 내가 운전하는 그 사이에 팍 들어오는 걸 끼어들기라고 하죠. 근데 말과 말하는 사이에도 탁 끼어드는. 끼어들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죠. 말하는 도중에 탁. 그거는 좀 잘 보면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지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어떻게 해요? 취향대로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냥 다 정해져 있어. 다 똑같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 각자, 개개인의 취향, 좋아하는 그런 것대로 고를 여지.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보다 가능성이 없다는 쪽이 더 맞아요. 그렇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고 요쪽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를 필요가 없다, 고를 가능성이 없다. 다 되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이번 일은 민수의 실수가 분명함으로 여기 민수가 나왔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어때요?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민수 실수기 때문에 민수가 책임져야 한다. 그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없다. 가능성도 없다죠. 근데 여기는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이 더 가깝습니다. 둘 다 같이 쓸 때가 있고, 이쪽이 더, 이쪽이 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건 이것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똑같은 문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법이라면 왜 그게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런 말이죠.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합해지는 부분.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그냥 이렇게 쓰지만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마당에 우리 마당에 배웠잖아요. 마당, 원래 마당. 그 명사 마당은 뭐예요? 집 앞마당, 정원. 그 마당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란 뜻이죠. 이미 다 밝혀진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그죠?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가 되죠. 다시 그 일에 대해 어떡할까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제가 그거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그죠?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되셨죠? 다 밝혀진 마당이. 다음.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오타 났어요. 그렇죠? 조은이에요. 네, 바꿔 쓰세요.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고 어때요?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대할 뭐예요? 필요성? 기대할 가능성?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운 좋게 받을 수는 있지만 기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 최종 점검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될까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혹시 안 됐나? 잘 안 됐나? 뭐 이상한가?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의심할 가능성보다는 여기 필요성.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 최종 점검까지 다시 한번 몇 번이나 확인을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되셨죠? 의심할 필요성, 가능성 다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논의하다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사실이므로 다시 논의할 뭐예요? 여지가 없다. 그렇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가 훨씬 더 좋겠네요. 여기는 전체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꿔 쓸 수 있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을법하다. 을만하다였죠. 을따름이다. 그것밖에 없다. 을뿐이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나름이다. 뭐 앞에 하는 거에 따라서 뒤에 달라질 수 있다.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3개의 문법을 배웠어요. 뭐예요? 을바에야, 을법하다, 그 다음에 을여지가 없다. 자, 을바에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아주 많이 나오고 특별히 고급에서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다른 문법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을바에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바에야 뒤에 굽는 게 낫겠어요. 앞에 상황 하기 싫어요. 뒤에도 안 좋지만 그래도 뒤쪽을 선택을 하겠어요. 왜? 앞은 정말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릴 바에야 이거 돈을 빌리다 아쉬운 소리를 하다 손을 내밀다 다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다음 을법하다. 이번에는 합격할 법한데 이번에는 합격할 만한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합격할 만합니다. 합격할 법해요. 합격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해야겠죠? 을 여지가 없다. 이건 제 실수이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서 명사와 명사를 쓸 수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는 맨 앞에 첫 글자로 나올 때만 의로 발음하면 되고 뒤에 나오면 이나 에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변명 여기는 에가 되죠. 변명이가 아니라 그렇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써서 의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왜? 제 실수, 내 실수이기 때문에 명백한 내 실수이기 때문에 변명할 그런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문법 하나의 산을 또 넘었네요. 여러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